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루에 하나씩 관세 정책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가장 최근 버전은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세 정책이 좀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의 협상이 곧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먼저 협상하는 나라가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뭔가 있으려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매도가 축소된 데다가 전기전자 업종은 또 매수, 삼성전자 이틀 연속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고 뭐 자동차주, 철강주, 전력 케이블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붙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일본 올라간 거랑 우리나라랑 대만이 올라간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은 한마디로 자동차, 그다음에 대만은 반도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두 개 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 이제 몇몇 국가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제 뉴스들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 지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미국 완성차들도 해외 쪽에서 부품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립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듣고 있다. 그래서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일단 면제 후에 부품별로 세부적인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좀 바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최악으로 생각했던 관세율보다는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나서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개시한다. 근데 이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 3주 동안 의견을 모은대요. 그러니까 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하는데 3주에 의견 모으고 또 조치 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알려진 재료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제 그렇게 지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센트가 협상한다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조선하고 알래스카 개발하고 이걸 갖다가 협상 카드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세게 우리가 관세 맞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또 투자자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뭐 추경안이 12조, 사실 12조는 너무 적은데 한 20조 원 이상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추경안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또 33조 원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보도, 이게 우리 안에서도 돈을 계속 쓰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또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소부장 주식들 올랐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재료가 없던 날은 아니었는데 주로 긍정적인 뉴스 쪽에 또 이제 대부분 다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등판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수잔 콜린스가 금융시장 불안하면 등판할 거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크리스토퍼 월러가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관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유발하게 된다라면 아주 빠르고 강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의견도 있었어요. 뭐 라팔 보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지켜봐야 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 이후에 최근에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이 조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살짝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도 금리는 너무 높아요. 예,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 전후까지 밀려 내려가야지 지금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발언 나오는데 금리가 이 정도밖에 안 빠진 것도 사실은 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더 빠져야 되고, 특히 최근에 그 미국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어떤 연기금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투자 중단한다. 또 일부는 자금 회수까지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이제 좀 미국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톤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 관련된 어떤 발언이 어떻게 나왔다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부 환경에 트럼프가 좀 숙이기 시작한 것 같다. 약간 좀 눌린 것 같다. 뭐 이런 점에 조금 더 안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세게 말해도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또 약하게 발언할 거면서 뭐 이런 모드로 좀 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예전에 일기 때 보면 그렇게 되는 척 했다가 또 느닷없이 또 센 발언하고 하면서 시장 흔들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걸로 이제 일단락 된 건지는 하루 이틀이면 우리가 또 가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오늘 코스피에서 주요 업종별 보면 제약, 헬스케어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다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오늘 상승한 업종 수가 일방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강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반등장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은 제한된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고 반등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보면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방산주,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눌렸고 그 외 종목군들은 좀 플러스가 나는 특히 이제 자동차주가 오늘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관세 대피주 쪽보다는 관세 피해주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이제 기술주나 자동차나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냈다라는 게 뭐 상승한 종목에서도 좀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코스닥이 다행인 게 그 ADR이 보통 저는 그래서 이게 제 기준으로는 75를 바닥으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이게 좀 경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을 바닥으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과매도 상태에서 저게 무조건 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단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근처까지 내려가지 않고 좀 회복세를 보여서 이제 일단은 그냥 큰 조정. 추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제 큰 조정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고 지금 당장 ADR은 8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75 과매도 그다음에 120 과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격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종목 장세 같은 경우는 좀 산발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 오늘도 매도했는데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휴장인데 또 유럽도 같이 휴장인 나라가 많죠. 그래서 이제 미리 좀 규모를 줄여놓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규모를 줄인 가운데 아직은 순매도는 이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은 매수죠. 지금 누적으로 한 5조 원 정도 매도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도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매도 베팅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코스피를 매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물을 충분히 매수한 다음에 주식을 돌리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10,000개 정도 하루 정도 더 붙으면 현물 쪽도 매수로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종목은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전차 군단 주요 수출주들 매수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매도는 이제 방산, 이런 종목군들, 뭐 제약바이오의 일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매도해 있었고 기관은 오늘 하이닉스,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하여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엇갈려서 2차 전지나 방산이나 제약바이오 쪽은 좀 매도하고 전차 쪽은 이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뭐 이런 류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딱히 업종별 특징이 양쪽 주체가 다 없었어요. 뭐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이 종목이 다 엇갈렸고 반도체도 또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특정 종목을 좀 고르게 샀다라는 건 없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그 조선 부품, 기자재 이런 류의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저 아래에서도 좀 관찰이 됐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사고팔고가 좀 갈리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서 그러니까 종목별 골라담기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증시는 관세 유예와 또 면제 이런 뉴스가 있었던 반면에 232조 저거는 뭐냐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있다라면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이게 정말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재료가 좀 엇갈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쪽으로 반영을 하게 될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관세 유예 재료 가지고 시장이 올랐다가 이거 반복된 재료구나 하고 밀렸었거든요. 밀렸다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여참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나오면서 이제 밀고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재료가 이제 관세 관련해서 겹치는 날 어느 쪽으로 반영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가 여기서 빠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진정은 하는데 삼성전자는 매수 일단 이틀 동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되는 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2,500포인트가 이평선도 있고 지수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저항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 매수와 함께 코스피 자체 매수, 선물의 대규모의 이제 매수 이런 것들이 붙어주면 이제 2,500이 돌파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전후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넘기는지. 그리고 코스닥가 지금 4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1,000종목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떤 반등장의 특징인데, 이후에 이제 아직은 뭐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많은 날에 좀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시장에 충분하게 유동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업종 내에 차별화가 되게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관들의 수급이 따박따박 이어지거나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뀐 케이스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지금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증권사에서 그 지수의 전망 최고치하고 최저치하고 편차가 이번이 제일 세요. 예, 이게 뭐 역대 이 정도 규모로 그 전망치가 달랐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고하고 최저가 2,000포인트가 넘게 S&P 500 기준으로 나서 50%가 넘는 편차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한 거예요. 예, 불안정하고 애널리스트들도 괜찮다 아니면 심각하다 이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건 그거에 조언을 받거나 정보를 취득한 투자들도 여전히 불안정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자체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어수선할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전보다는 어쨌든 톤다운이 된 트럼프의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종목 장세는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뭐 시장 지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종목별 수급 변화, 여기에 계속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고 하나 드리면,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은 제가 5년에 한 번씩 금감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금감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가 저희 받아야 되는 때라서, 그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교육받거든요. 그래서 오후 방송을 제 시간에 못 올려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밤에 방송이 올려진다, 이렇게 또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